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주거와 교통복지, 교육 등을 담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 후보는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양천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함께 구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원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생활 SOC 확충 등을 통해 활기찬 도시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가 서울 서부권 공동성장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는 지난 12일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후보,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와 함께 서울 서부권 3개 자치구 공동정책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공동 파크골프장 조성과 아이맘 택시 등 각 지역 혁신 정책의 공동 추진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성에게도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2014년생 남성 청소년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2015년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접종 기관은 은평구 관내 77개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위탁의료기관이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기관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통합돌봄 특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구는 목동, 양천, 서서울 어르신복지관과 협력해 올해 말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정서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동 어르신복지관은 AI 동화책 제작과 독서 프로그램을, 양천 어르신복지관은 제가어르신 생활유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서서울 어르신복지관은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을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천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정수장 사고나 관로 파손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특정 정수장의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요.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737억 원을 투입해 4.9km 규모의 수도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급증해온 러브버그 발생에 대비해 인천 계양구가 선제적인 방제에 나섭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대비 러브버그 민원이 7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본격적인 우화 시기인 6월 중순 이전부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집중 방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 방제당국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계양산 정상 일대의 친환경 미생물 방제제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며 끈끈이 롤트랩과 대형 고공포집기 등 물리적 방제 장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대량 발생 시에는 드론 2대를 활용한 공중 살수 작업을 병행하고 보건소 자율방역단과 협력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보 재원은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 분야 6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먼저 시도 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하성 나들목과 연결돼 출퇴근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빛수로와 계양천 산책로에 조명시설을 보강하는데 모두 10억 원을 투입해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재난 예방 사업에는 모두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포시는 향산 이배수 펌프장에 노후 펌프를 교체하고 포내천 제방을 긴급 보수해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운양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승하차 구역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부천 아트벙커 B3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올해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부천시가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 결과 전국에서 전시공간 64곳과 미술 콘텐츠 74건이 선정됐으며 부천시가 직접 운영을 맡아 공간의 기능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 아트벙커 B3구는 과거 소각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은 우수 콘텐츠와 지역 전시 공간을 연계해 미술 생태계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부천시가 제21회 평생학습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 강연과 사례 발표 등이 이어지며 평생학습관의 가치와 역할,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포럼에는 시민과 기관, 평생학습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평생학습 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와 강수현 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의정부 양주 통합특별시 추진을 공동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뜻을 모았는데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행정이 시민의 삶을 따라가야 할 시대가 됐다. 김동근, 강수현 예비후보는 의정부와 양주 통합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단체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정치적 유불리와 기득권을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직 100만 메가시티라는 시민의 이익 단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두 후보는 통합의 청사진으로 경기 북부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제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앵커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후보는 또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합도시의 첫 번째 체감 성과로 만들겠다며 GTX와 7호선, 8호선 등으로 강남 접근은 30분, 권역 내 이동은 20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실현할 핵심 수단은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연합의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 지원과 광역교통 특례를 담은 가칭 의정부 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에는 반환 공여지 개발 특례와 광역교통 국가 재정 지원 등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는 당선 즉시 통합시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떠오른 의정부 양주 통합 공약. 경기 북부 선거판에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주민들 역시 지역의 4년을 책임질 부평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큰데요. 부평구청장 선거는 여야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준택 예비후보는 3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이단비 예비후보는 16년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예비후보가 부평 구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역 부평구청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 차 예비후보. 5인 경선을 뚫고 가장 먼저 본선에 안착했습니다. 재선 부평구청장을 지내며 굴포천 복원과 캠프마켓 개방 등을 이끌어낸 차 예비후보. 그는 삼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부지의 성공적 개발과 AI 기반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속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3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구민 여러분과 앞으로 4년 동안 잘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구민과 함께 부평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단비 예비후보가 부평구청장에 도전합니다. 변호사로 제9대 인천시 의원을 지낸 이 예비후보. 30대 젊은 피로 정체된 부평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월 8회 부평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 민원을 8일 이내에 해결하고 구청장 연봉을 88%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6년간 민주당이 차지해온 부평구청장 자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탈환한다는 각오입니다. 앞으로의 부평은 속도뿐만 아니라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들과 함께 부평을 바꿔나가면서 그 책임 끝까지 지겠습니다. 부평을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할 기회를 주십시오. 3선 도전과 30대 젊은 피, 여야 맞대결로 치러질 부평구청장 선거에서 과연 누가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 후보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공약은 재임 시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기보다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자치 권역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는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분도 대신 항공우주 MRO 중심의 첨단 산업을 전개하고 반환 공유지를 실증단지로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 북부 분도에 대해 시기상조를 언급해온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안양천을 문화체육 관광이 어우러진 수도권 대표 수변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방치된 자전거 바이크 라운지를 전망형 수변 카페로 조성하고 야간 경관 조명까지 연계해 안양천을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누와 카약, 패들보드 등 수상 레저 시설을 도입해 가족 단위 여가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은 기존 27홀에서 36홀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미정원 등 휴식 공간도 조성해 안양천 일대를 문화관광 벨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국이 김포시장 선거에 나선 김병수 후보가 1호 공약으로 5호선 완성 프로젝트와 칠색 철도 혁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수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조기 개통을 포함한 7개 철도 노선 구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공약의 핵심은 5호선의 조기 개통으로 김 후보는 공구를 분할해 공사를 동시 진행하고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방식을 도입해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호선 선로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울 9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을 고촌과 풍무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GTX-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김포 골드라인 증차 및 인천 연장도 포함시켰는데요.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진에서 애기봉을 거쳐 문수산을 잇는 황금 들녘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직 시장의 행정 연속성을 바탕으로 김포를 수도권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포도시공사가 올해도 김포시에 현금 배당을 실시하며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 이익 중 12.9억 원을 올해 김포시에 배당했다며 2024년 20억 원, 2025년 16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지역사회 환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배당을 포함한 누적 배당 총액이 78.9억 원에 달하며 4년 연속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는 2029년 풍무 역세권에 이어 인처 30년 걸포 4지구, 2031년 감정 4지구와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돼 수익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되어 공공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황희 의원이 양천구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특교세는 도로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침수 예방사업 등에 투입됩니다. 목동 중앙본로와 목동동로 일대 도로정비공사에 각각 7억 원과 2억 원이 투입돼 노후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 차량 안전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개남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3억 원, 목동 현대 1차 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개량 공사에 3억 원이 투입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위험 해소에도 나섭니다. 서울 양천 Y교육박람회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구청 일대에서 열립니다. AI 빅뱅, 경계 없는 교육, 한계 없는 배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입니다. 행사는 미래교육, 진로진학, 청소년 경진대회, 교육포럼 등 6개 섹션 15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전국 최대 규모의 AI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코딩 체험, 맞춤형 진로 컨설팅, 드론 축구와 AI 영어 스피치 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양천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오는 16일 은뜨락 도서관에서 어린이 I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꿈꾸는 IT 놀이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에는 전문 공학기술사가 강사로 참여해 컴퓨터의 역사와 게임 속에 숨겨진 IT 기술 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2026년 지역사회 거점형 양육지원 육아심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육아심표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영유아 가정을 위해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가까운 곳에서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이번 선정으로 관내 거점 어린이집 10개소를 확정했으며 이곳에서 부모 교육과 부모 자녀 체험 활동, 양육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촘촘한 양육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정부 주도의 2026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유유기지 부평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 2,5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현안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유유기지 부평은 지원 예산을 활용해 청년 로컬 창업 프로젝트 시도점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도점은 부평 지역 인프라와 상권을 활용해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실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유기지 부평은 오는 5월 말부터 예비 청년 창업가 15명을 모집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유기지 부평 누리집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